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화끈하게 양봉이 나도 되려만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준 1.8%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0.2% 찔끔 올랐습니다. 그 이유, 그런 내용들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덕여왕의 미실어록에 보게 되면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지배하는 자가 될 겁니까? 지배당하는 자가 될 겁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만 주식을 매매해야 됩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을 매매하는 건 지배당하는 겁니다. 무서우냐?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노해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친다는 건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90%가 헌혈을 하는 시장이지요. 10%만 수익을 보는 시장입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그만큼의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 자신의 매매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헌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기수 돌직구 타임 속에서 노란톡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샵 0988로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 김기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왜 그것을 못 따라가느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에서 이제 휴전 기대감이 올라섰죠. 그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동의 그리고 러시아가 건설적 협상을 진행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누누이 어제 밤부터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들 김정은이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뭐 우리나라하고 뭐 평화협상하고 뭐 이 정상회담 하는 와중에도 ICBM 만드는데 혈안이 됐죠. 참 공산당 믿을 게 못 되죠. 아직은 휴전이 하기 이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였다.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전세로 봤을 때 지금 하루에 20조씩 러시아가 돈이 들어가는 전쟁 비용, 이게 지금 34일째입니다. 전쟁을 지금 끝내도 망하고 안 끝내도 망하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조만간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속에서 제재, 이 부분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총리들과 통화를 하면서 서방의 제재 결의를 완화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자, 기본이죠, 그죠? 지금 러시아가 발 뺀다고 러시아한테 압박을 넣었던 제재를 다 푼다면 중국이 또다시 대만을 위협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 해도 제재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나 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변동 흐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3월 FOMC 전후가 변곡점이다. 급반등에 대한 흐름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시장은 그 FOMC 전후로 해서 15%를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어때요? 코스피가 6% 반등을 했고 코스닥이 8%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반등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여타 글로벌 시장이 1월 말에 형성되어 있었던 저점을 붕괴하면서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선 티가 납니다. 티가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s. 저는 영어 발음이 좀 나빠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추월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기 침체의 신호다. 맞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 그런데 그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려에도 과거 역전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상 늦으면 2년 동안은 주식시장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긴축을 이야기할 거다. 우리가 제1차 오일 쇼크와 제2차 오일 쇼크에서 그죠? 글로벌 국가들이 긴축을 계속해서 잘 잡은 나라들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쇼크 당시에도. 오히려 그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면 주가, 경기 다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긴축을 얘기하고 5월 달에 0.5bp 인상하는 그리고 7월 달에도 FOMC에서 연속해서 0.5bp 인상한다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다. 그것은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살펴보면서 그 국면마다 1980년대도 성장주가 우세했고 1990년대의 인플레이 금리 인상기에도 성장주가 우세했고 2000년대 단 한 번 그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인프라 구축하면 뭐예요?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상승했었던 그 찬란한 중우장대한 업종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치주가 우세했었던 그 예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에도 성장주가 우세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그죠? 금리가 인상하는데 성장주가 올라요.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성장을 하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년처럼 우리도 198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팍팍 올라가던 때가 있었죠. 그죠? 중국이 20%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도 지금 되냐 마냐 하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저성장 기조라는 건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로 가니까 산업이 섹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성장 종목으로 자꾸 압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주보다 또 성장주로 바라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명약가나 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발 성장률 둔화폭, 유로 마이너스 1.3, OECD 0.99, 전 세계 평균 마이너스 1.08,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있는데 그럼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 민감주가 더 세게 떨어져야 되느냐? No, 그렇지는 않다. 그죠? 왜? 전쟁이 2월 24일 날 발발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유럽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조금씩 유로존 제조업 PMI나 독일 제조업 PMI나 프랑스, 영국 다 조금씩 떨어졌지만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떨어질 수 있는 힘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죠. 그죠? 자, 중국.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도 중국이 반등이 셌죠. 2%가 넘는 반등을 갖고 온 부분. 왜요? 낙폭과대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선진에 이어서 상해까지 봉쇄를 했습니다. 그죠? 동쪽 봉쇄하고 서쪽 봉쇄하고 난리 부르스죠. 그죠? 6천 명
확진자 가지고, 그죠? 31개성에서 6만 2천 명, 6만 2천 명이 났는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4, 50만 명씩 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죠.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차지하는 병상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000명당 병실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확진자가 우리나라처럼 돼서 중환자가 많아지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가든 아니면 확진자가 확 줄어들든 그래야 중국의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전개가 돼야 경기 민감주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건 한눈에 보는 시장 흐름이에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2021년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갔죠. 1,439포인트를 2020년 3월 19일 날 찍고 그리고 3,226포인트를 1월 11일 날 올라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96,800원, 현대차가 29만 8천원, LG화학이 105만 원.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 종합주가지수가 한 번 6월 달에 3,300 간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도 1월 11일 이후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해죠.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2,59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라가면 지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년 반 동안 내려 줄줄 새는 종합주가지수에 여러분들 보세요. 카카오 작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서 그죠? 액면 분할하고도 17만 원까지 엄청 올라왔죠. 그죠? 카카오뿐입니까? 네이버까지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상승을 세게 했어요. 자, 그리고 2월 달 부분에 있어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여기에서 87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종합주가지수하고 딴판이죠. 이런 주식 매매하셨습니까? 이게 주도 섹터였었잖아요. 그 국면에서 저는 이런 게 주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떨어져서 쳐다도 안 봅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HN, 에코프로에서 분사해서 난리부르스를 쳤죠. 4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전지 소재, 목숨 바쳐서 주도주를 사랑하라 했었던 2차전지가 작년에 화려하게 LNF가 6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런 거 매매하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 주도 섹터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회원님들은 매매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국면에 물론 요 사이에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가 있죠. 그죠? 게임 관련주. 근데 저는 게임 업종엔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심텍, DDR5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 연말에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죠? 이런 라인 부분들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 메타버스 플랫폼, 하드웨어, 확산 현실, 그리고 애플카, LG이노텍도 작년 10월부터 18만 원부터 41만 4,500원을 찍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하고 딴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단기 저가주 변동성을 노리는 부분은 매매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주도 섹터가 추세를 갖고 갈 때, 세상을 지배할 때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서서 역전돼서 하락 추세로 바뀌면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국면별 주도 섹터의 변화인 거지요. 자, 뉴욕 증시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팡은 지고 있죠. 팡에서 안 지는 종목은 애플 하나다.
그죠? 애플 하나, 페이스북 쭉 빠졌죠?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다 형편없이 내려왔어요. 그죠? 시장보다 나스닥보다 못합니다. 자, 월가에서 주목받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블이라든지 AMD라든지 ADI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 쪽, 이 공통점.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실망하셨을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3% 오르고 시간 외에 실적 발표하고 4% 올랐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마이너스에서 해닥거리다가 7만 원 이하. 하이닉스 1.6% 상승. 그죠? 왜? 디램의 상승 부분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에 연계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반도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움직여야 돼요. 자, 망고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내 IT 산업도 물론 긍정적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하이테크, 미국의 하이테크 지수, 미국 제조업 생산 지수 파란색 이거와 따라서 하이테크 지수도 계속 고를 하고 있죠. 애플이 이번 FOMC 이후 급반등을 하면서 11일째 상승을 하고 정고점 바로 앞에 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미국 시장 아까 나스닥 지수 보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IT 쪽 라인 부분이 좋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IT도 좋을까요? 그죠? 우리 IT도 좋을까요?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미국 시장은 15%, 저점에서 15% 급반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6%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가 제조업 지표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망고를 이야기한 부분, 이 대부분은 애플, 이 팡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망고 부분은, 그죠? 이 제조업도 플러스 하면서 이 비제조업, 서비스 쪽 부분의 흐름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그죠? 우리는 독일이나, 그죠? 우리나라, 대만 이쪽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 강국이 원자재 가격, 어제 유가가 떨어지고 원자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린플레이션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 1사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4일에서 28일까지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5.7% 오르고 엔비디아가 30% 급반등하는 와중에 찔끔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왜 못 오르느냐?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이 지난번 삼성전자 불러들이고 하이닉스 불러들이고 했을 때 웨이퍼를 갖고 나왔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는 거. 이전에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35%를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은 12% 정도 글로벌 분산을 했었어요. 왜? 그게 싸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 공급망, 미국과 중국의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들어와 미국으로. 그죠? 미국으로 다 원대복귀 하면서 미국 시장 리쇼링과 리로케이션이 흐름이 진행됐고 그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육성하려는 의지가 크죠.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파운드리를 인텔에다가 협력을 하느냐? 그 뉴스에 이어서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용 핵심 칩을 위탁 생산을 TSMC로 넘겼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뉴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엔비디아가, 그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넘기면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구체적인 M&A 인수합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성장의 모멘텀을 실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야심작으로 나왔었죠. 갤럭시 탭 S8. 그런데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GOS, 게임 옵티마이징 솔루션. 이 사태가 일파만파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태블릿 PC 중에 최초 퇴출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환장하겠죠, 그죠? 애플 따라잡을 날에다가 그다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속세 관련 또 블럭들이 있었고, 그러니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세 가지로 바라보지요.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뭡니까? 백색가전. 백색가전은 원자재 가격 무진장 올라서 지금 마진이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데, 다른 것들 매출이 늘어난다고 영업이익을 더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그죠? 적어도 1, 4분기 이후 흐름 부분을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2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는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거 방송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초1, 2부품사 LG노텍과 삼성전기. LG노텍은 아까 보셨지만 쭉 올라가는데 18만 원에서 40만 원 올라가는데, 삼성전기는 밑으로 내려서 오늘 한 2.5% 올랐나요? 자, 이 차이가 무슨 차이였느냐? 그죠? 삼성전기는 MLCC가 주력입니다. 매출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출은 10조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그리고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이 매출의 77%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이 14조에 영업이익이 1조 2,900억. 영업이익칙으로 보면 삼성전기가 더 훨씬 낫죠. 그죠?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 MLCC 수요 둔화, 카메라 모듈 사업 불확실성, 갤럭시 S22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관심 갖게 볼 가격대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왜? 성장성 높은 플립칩, 볼그리드, 그죠? FCBGA 선도업체니까. 이래서 신택이나 대덕전자가 올라가는데도 삼성전기는 못 올라갔던 겁니다. MLCC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LG노텍은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섹터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매년 증가하는, 성장하는 부분. 거기에서 그죠? 국내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 기업들 이제 사볼 만한 가격 라인에 왔다라고 봅니다. 특히 시스템, 완제품 업체 쪽에서 바테, 그리고 디렉터 쪽에서 비옥수, 그죠? 이런 쪽 부분은 뭐 수출입 동향, 미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유럽의 수출입 동향 낮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 부분들은 일정 정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엑스레이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이쪽 봐도 바텍이나 비옥스가 월등히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밀리는 자리에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 그 외에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미국의 2월 PCE 물가지표가 또 나올 겁니다. 31일 날 높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 긴축도 해야 된다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조정 보일 겁니다. 철저하게 미국 시장 오르면 뭐예요? 매도 비중 축소 관망. 미국 시장 떨어지면 매수. 이 핑퐁 반대의 전략으로 가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 준비된 거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또 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됐고요. 하여튼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에서 미국 시장 오른다고 내 거도 오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세상을 지배할 거냐, 지배당할 거냐, 공부할 거냐, 떠날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